자, 아래는 김씨가, 위는 대씨가 나라를 차지하니 이를 남북국이라 한다라는 표현은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인물이 발해고라는 역사책에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자, 남쪽은 계속 경주 김씨, 자, 신라가 1000년 동안 왕조를 이어나가면서 바로 사색의 뇌물마리간 이후부터는 김씨 단독 세습이었거든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요. 경주 김씨가. 위는 대씨가 나라를 차지했다 그랬죠. 바로 발해를 건국한 사람 대조영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통일신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이 통일신라는 대동강을 기점으로 지금 국경이 딱 그어져 있죠.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는 전체를 1000년의 역사라 그래요. 한 번도 수도가 안 바뀌죠. 바로 금성, 경주입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모든 유물이 경주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경주라는 도시는 정말 도시 자체가 그냥 다 1000년의 고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경주 지방을 기점으로 했던 신라 1000년의 역사는 지금까지 보셨던 약 700년 정도까지가, 기원전 57년에 건국됐다고 하니까요. 676년에 삼국통일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700년 역사를 보신 거예요. 자, 남은 300년을 두 등분 낼 수 있어요. 중대, 하대. 그래서 중대 사회 때만 해도 이 나라는 옛 백제와 옛 고구려 백성들을 아우르며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만, 신라 하대가 돼버리면 정말 나라가 망가져요. 나라가 망가진다. 보통 그렇게 해서 기나긴 왕조가 무너질 때의 모습은 희한하죠. 비슷비슷한 메커니즘을 보입니다. 어떤 구도냐면요, 아주 안 좋은 악순환인데, 왕권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귀족들 사이에 대분열이 터지면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왕권이 약화되고 지배층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건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가게 돼요. 국가재정이 파탄나게 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세금이 막 독촉되는 거죠. 밀린 세금이 독촉되다 보면 결국 수수에 몰린 백성들이 드디어 물고 뜯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규모 농민 봉기로 이어진다라는 건데, 그게 보통 나라가 망하는 3단 3콤보예요. 왕권이 약화되고 지배층이 동요하더라. 이게 결국 국가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대규모 농민 봉기와 만나게 될 땐 정말 새로운 사회의 변혁이 예고되는 거예요. 역사를 오래 가르치다 보니 정말 어떤 큰 위기 상황에서 히어로가 등장해서 진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고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거대하게 사회가 크게 바뀌는 건 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때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중이 들고 일어난 사례가 바로 경주 완전히 망가질 때요. 신라 1000년의 역사가 완전히 망가지던 거의 끝에 몰립니다. 889년 우리나라 최초로 일어난 농민봉기가 상주지방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누의 난이에요. 이게 889년의 일인데요. 즉 9세기 말이라는 거죠. 신라 1000년의 역사 얼마 안 남았어요. 935년에 멸망하니까요. 얼마 안 남은 시점, 거대한 농민봉기가 출현하게 되더라. 이 무렵에 새롭게 권력을 빵빵빵빵 키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라 수도 금성, 진골 귀족이라고 불리는 중앙 귀족들끼리 권력 다툼에 몰두하느라 지방 귀족들의 성장을 전혀 견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 귀족들이 스스로를 성주, 장군으로 부르면서 그 지역의 돈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농민들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농민들은 내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내 군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과 농민들을 다 장악한 그런 지방 귀족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호족이라 부릅니다. 호족들이 빵빵빵빵 뜹니다. 이 무렵에 독립적 세력을 갖추게 돼요. 호족들이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물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신라에서 태어나 그래도 미운이 고운이 신라 왕만 바라보고 살던 이 많은 신라 농민들의 진짜 마음을 이 호족들로 움직이려면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요, 철학, 사상, 종교에서 나와요. 이 무렵에 호족들을 완전히 후원해주는 새로운 사상 하나가 엄청나게 유행합니다. 그게요, 신라 1000년의 역사를 딱 게임 끝낸 풍수지리 사상. 예, 이게요, 중국으로부터 이 무렵 유입돼요. 풍수지리 사상에 의하면 신라 1000년의 역사가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가 딱 설명이 돼요. 왜 망가지느냐? 신라 1000년의 수도 금성이 모든 기가 끝났대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 여기에 내 전 재산이 다 있고 나 여기서 죽을 예정이었던 신라의 최고 귀족들, 진골 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뻘쭘해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전 재산이 다 있는 이 땅이
똥땅이래요. 썩었대요. 기가 끝났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궁금점 뭘까요? 그럼 어디가 명당인데요?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명당이라 그러냐면 지금의 광주요. 옛날 이름 무진주입니다. 무진주. 그 다음에 저 위에 전주. 지금의 전주. 옛날 이름 완산주. 그래서 무진주를 점령하고 완산주까지 점령을 해서 완산주의 도읍을 정한 요 남자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신라의 농민 출신의 호족 누구냐? 견훤이에요. 그가 만든 나라가 900년 후백제라는 나라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요. 그로부터 1년 뒤에는 또 어디가 명당이에요? 이런다고요? 지금의 개성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땅, 개성 땅. 옛날 이름 송악입니다. 여기는 원래 왕건네 집안이 호족이에요. 왕씨 집안이 원래 전통 호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아저씨 누구예요? 궁예, 맞아요. 궁예의 비범함을 딱 높게 산 왕건의 아버지가 그를 군주로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로 궁예라는 인물이 901년입니다. 바로 후고구려를 만들어요. 이렇게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거 사실 얼마 못 갑니다. 여기서 쿠데타 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918년 왕건의 고려가 건국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왕건은 끊임없이 거의 망가져가고 있던 신라를 계속 구슬러요. 계속 달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은 나라를 그냥 갖다 바쳐요. 그래서 전쟁 없이 국경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후백제는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을 재통일해 낸 게 바로 936년의 일이에요. 다시 신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국경을 그냥 무너뜨렸고요.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나라를 갖다 바치더라. 자, 그리고 후백제는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을 재통일하는 게 딱 18년 걸렸어요. 고려 건국에서부터 민족을 재통일해 내기까지가. 근데요, 이게 진짜 실질적인 민족 재통일입니다. 왜냐? 발해가 926년, 22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발해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해 유민들까지 흡수를 하게 되니 진짜 저게 의미 있는 통일이 돼요. 자, 그러면 발해를 좀 볼게요. 자, 발해라는 나라는 우리가 그 언젠가 되게 히트쳤던 대조영이란 사극, 딱 그게 기억나실 거예요. 자,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 맞습니다. 그 이후 15명의 황제가 228년의 역사를 이끌어요. 자, 15명의 황제 모두가 독자적인 연호를 다 씁니다. 자기를 황제라 부르게 하고 연호를 다 쓰더라. 이건 보통 중국 황제들이나 할 수 있는 풍습이에요. 중국 황제들이 본인들의 탄탄한 권력을 주변국에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칭제, 건원, 황제라 부르고 연호를 쓰는 건데 발해 15명의 모든 황제가 칭제, 건원 다 해요. 이랬다라는 건 정말 자주성의 대단한 표현. 예, 중국의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발해라는 나라가 성립된 게 대조영에 의해 만들어진 게 698년의 일입니다. 멸망한 게 926년. 그러니까 228년 정말 짧지 않은 그런 역사라는 거죠. 이렇게 독자적으로 탄탄한 권력을 자랑하던 이 발해라는 나라가 명명백백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런 고구려 계승국가로서의 발해,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발해라는 나라가 926년 거란족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발해를 이끌던 지배층의 대다수 고구려인들이 많이 이 왕건의 고려로 내려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건의 고려가요, 진짜 제대로 된 민족 재통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고대 사회였습니다.